자, 채권자 취소의 범위. 이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4번이 어려워요. 4번이 어려운데, 자, 1번부터 이제 다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소의 효력은 얘랑 얘 사이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예요? 여기는 채무자 계약자의 계약은 멀쩡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얘는 얘한테 봐봐요. 아파트 계약을 2억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수인으로서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채권자 때문에 자기가 그 뭐 이거를 다시 아파트를 돌려놓든지 아니면 돈을 얘 앞으로 공동 채권자 담보 이 채무자 여기 그 뭐냐 공동 채권자들 이제 담보로 자기가 이제 돈을 토해내게 되거나 아니면 등기를 다시 말소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수익자는 얘한테 봐봐요. 우리 야, 네가 그 우리가 계약이 있었어. 근데 지금 뭐예요? 계약은 얘네들끼리는 멀쩡해요. 그러면은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채무불이행 그 390조 채무불이행 소송을 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얘랑 얘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취소가 됐다고 보고 얘네 둘 사이에는 계약은 멀쩡한 겁니다. 멀쩡한데 내가 이 계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소를 입고 너는 그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취소가 이제 상대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어떻게 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이 채무자는 이 취소의 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을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얘가 채무불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왜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범위도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 원물이 뭐냐?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거. 얘가 아파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판례가 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원칙은 원물 반환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요. 지금 얘는 이제 500만 원 채권을 갖고 너가 있는 아파트로 이제 그 집행을 해가지고 내 500만 원을 충족하려고 했는데 네가 아파트 팔아버려서 네가 지금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졌잖아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이제 돌려놓는 건데 이때 이 채권의 취소를 그 아니죠. 채권의 취소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사회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 행위에 2억 원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채권자가 파악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채무자의 이 아파트는 2억짜리예요. 2억짜리.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2억에 이 아파트를 갖고 갔어요. 근데 이 아파트 막 굴렸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를 얘가 매수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안 살고 뭐 전세 주고 아니면 월세 주고 그렇게 했나 봐. 그래서 월세를 뭐 월 1,000씩 받았어요. 되게 이 지금 2억 아파트인데 어떻게 월 1,000씩 받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2억으로 뭐 해가지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해서 얘가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뭐 안에 빌트인 다 돼 있고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 깨끗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월 1,000씩 이렇게 해서 이 채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뭐 1억 가까이 이제 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것까지 갖고 올 수 있냐요? 라는 그런 쟁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채권자는 계약자 그 이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수익자 네가 이거 갖고 가가지고 원래 2억 원에서 이걸 불린 거니까 이거까지 같이 가져와라고 이제 어느 채권자가 주장을 했나 봐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행위 시점에 이 시점 뭐야 아파트 계약하고 넘겨준 이 시점에는 이게 2억 원이었잖아. 그러면은
사해 행위는 2억 원에 대해서 한 거지. 얘가 이 수익자가 가가지고 불린 거는 그거는 얘 사정이고 얘네 둘 간의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얼마짜리 계약이었다? 2억 원짜리 계약이었다. 그래서 따라서 얘가 2억 원짜리 들고 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임대차 주고 이런 거를 받아내려고 하진 말아라. 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행의 시점에 파악한 금액이 2억 원이 취소해야 되고 추가 취소할 수 없음. 뭐 이거 이제 제가 적어 놓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가져갔으면 이제 아파트를 다시 등기 말소를 하고 이제 얘 앞으로 해놔라라고 이제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수익자가 이걸 이제 아파트를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아파트를 이제 가져갔어요. 얘 앞으로 가져갔는데 선의의 전득자 얘는 몰라요. 사행의 의사 없고. 그래서 얘한테는 채권자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선의의 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얘가 저당권을 여기다가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은 자 원래 2억 원짜리의 가치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저당권 있으면 얘한테 뭐 얼마 빌려줬다고 할까요? 3천만 원 빌려줘서 근저당을 5천만 원을 근저당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이제 사행의 시점에는 얘네가 2억 원짜리 사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2억 원짜리 원물은 2억 원짜리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2억 원에서 지금 뭐 5천 근저당에 5천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뭐 딱 1억 5천이 아니라 뭐 한 1억 2천 뭐 요 정도까지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사행 시점에 이 얘네들이 사행한 금액은 2억 원인데 이 나중에 취소하려고 보니까 1.2억 원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져와 봤자 원래 2억 원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1.2억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얘한테 뭐 어쨌든 얘가 뭐 저당권 뭐 설정해주고 이런 거는 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하고 어쨌든 너네 둘이 그 사행이 한 거는 2억 원이니까 그냥 돈으로 갖고 와. 지금 어차피 그 부동산 갖고 와봤자 1.2억 원밖에 안 되니까 돈으로 갖고 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원물 반환이 이거를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하거든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억의 사행위를 했는데 이게 뭐 이거 같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이게 2억 원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 이거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내가 파악한 이 2억 원이 아닌 그런 요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얘한테 그냥 돈으로 갖고 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는 원물 반환이 이제 얘한테 갖고 있는 채권 500만 원이잖아요. 자, 500만 원일 때 일단 원물 반환이 가능할 때는 2억 아파트 다시 갖다 놔라고 이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갖다 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얘는 가진 게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500만 원 그 채권 가진 사람이 지금 2억 원을 2억 원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500만 원밖에 받을 사람이 없는 건데 2억 원을 갖고 오게 한다고? 돈으로 이게 달라고 한다고? 그거는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그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제 원물 반환은 어차피 이 아파트는 원래 그 얘 거였으니까 얘 거였고 나는 원래 애초부터 얘 재산을 이 아파트로 파악을 한 것이니까 그래 원물 반환은 허용을 해주겠어. 근데 얘한테 그 돈으로 네가 달라고 할 때는 있잖아. 그거는 네가 받을 요거에서 한정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500만 원 받을 거면은 이 수익자한테 만약에 돈으로 달라고
그 가액 반환을 그게 가액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가액 반환으로 네가 받을 거면은 그거는 네가 받을 금액에서 한정이 되는 거야. 맥스 500만 원이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 저 여기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저당권 설명 가액 반환 해달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그 취소를 시켜서 이 수익자한테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뭐냐? 아, 피보전 채권의 공동담보가의 수익자가 취득 이득 중 제일 적은 거. 그러면은 뭐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500만 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2억 원짜리 내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금액이 3억이에요. 채권이 3억이고. 근데 집은 2억짜리예요. 그리고 뭐 수익자가 이 취한 이득 2억 플러스 A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채권자가 이 사회 행위가 2억 원짜리 사회 행위였는데 내가 뭐예요? 3억 원을 얘한테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채무자랑 수익자가 2억 원짜리 사회 행위를 했는데 그럼 사회 행위 취소를 하는 건데 사회 행위 이 2억 원짜리가 아니라 갑자기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 나는 비록 3억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의 사회 행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그럼 2억 원을 가져와. 못 갖고 오게 됐으면 2억 원을 가져와. 그래서 이걸 이제 판례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피보정 채권액이랑 공동담보 가액, 이 아파트 가액, 그 다음에 수익자가 취한 이득 뭐예요? 수익자가 취한 이득 뭐 아파트 그 공동담보 가액이란 게 뭐예요? 2억. 그다음에 취득 이익 아파트 여기 아파트 가액 그러면 이 중 제일 적은 게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2억 플러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3억이면은 이거를 3억인 내가 3억 갖고 있다고 해서 2억 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갖고 있던 금액을 얘 수익자한테 불려서 갖고 오라고 한다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뭐 2억을 토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수익자 있잖아요. 지금 요 계약한 사람 부동산 매수인 자, 그럼 얘는 어쨌든 아까 만약에 뭐 아까 채권자가 3억을 채권을 갖고 있었으면 이제 2억을 토해내야 될 것이고 아까 채권자가 5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됐었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자가 이제 이걸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채무자한테는 채무불이행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 계약은 멀쩡하거든. 채무자, 그다음에 수익자. 얘네 계약은 그 영향을 안 받아요. 다만 채권자와 얘 사이에서만 이제 이게 취소가 됐다고 이제 간주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서 청구를 해야 되냐?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계약 멀쩡하다니까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나는 2억 혹은 500만 원 뺏겼는데 너는 이걸로 인해서 얘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으니 그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741조 요건을 채움으로 너는 나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이제 가지는 또 다른 이제 채권자로 돼버렸죠. 그럼 뭐예요? 만약에 이 얘가 돈으로 물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가액 반환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그냥 여기다가 다시 이제 원물 반환이 이제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원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얘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다. 채권자 취소해서 이제 돌아왔다. 그럼 여기다 이제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도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진 하나의 채권자로서 요 경매에 같이 이제 해가지고 뭐 누가 먼저 가지네 뭐 네가 1순위네 2순위네 하면서 자기 이제 경매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얘보다 뭐 다른 뭐 이미 선순위 빚쟁이들이 많으면 얘는 가져가는 게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배당 요구는 가능하다. 왜냐? 얘도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대략적인 그 줄기가 되는 내용이고, 이거 저는 이제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다 쓴 거기 때문에 이 제척 기간이 뭐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이제 어려울 것이 없고,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취소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는 거냐? 그다음에 그 이제 뭐냐? 여기 이거 있죠? vs 이거 제일 적은 것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채권자 뭐예요? 채권 총칙에서 아마 채권자 취소권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계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상계보다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적 취소 뭐 너무 이제 큰 쟁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액 반환, 원물 반환 이런 이제 생소한 용어들도 익혀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또 하다 보면 또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끝나고는 이제 다른 채권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